네, 마켓 트렌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집중되어 있는 이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짚어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버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 버블 논란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네.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할 건가에 대한 흑자 기조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일단은 대부분 완성차 회사들이 적자 결산이고 공장이 셧다운이 된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제 상하이 공장을 통해서 일부 대응도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서버 쪽 업황도 좋았고 언택트 또 되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도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수혜를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해주셨고 테슬라 흑자 기조 유지될 거다. 아니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참고로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는 적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인도 기준이든 아니면 모델 Y든 이런 부분들의 업사이드가 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꼭 분기 실적 말고 이렇게 초고속 성장주는 분기 실적보다는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좋았는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경쟁사 대비 더 좋았는지 피어 그룹과의 비교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이제 모레부터 LG노텍을 시작으로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줄줄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양호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 이제 서버 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그쪽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희가 1조 7천억 중반 정도로 제가 예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조 원까지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 특히 이달 초에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8.1조의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 같고요. 반면에 기타 IT 기업들은 스마트폰 쪽에 또 많이 제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기업들은 시장 컨센서스는 충족시킬 것 같고 LG전자도 당연히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 실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IT는 반도체는 서프라이즈, 나머지 IT는 컨센서스 충족, 그 정도로 좀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선방을 할 거다라는 좋은 이야기까지 주셨네요. 지수가 2200선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증의 삼성전자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데 55,000원, 그러니까 6만 원의 벽을 올해 좀 뚫어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갤럭시 폴드 2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8월 5일 날 공개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9월 초 공개로 조금 기대치가 약간 지연되는 측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올해 9월에 공개해서 9월 말부터 아니면 10월 초부터 판매를 해서 성과가 좋다면 기존의 갤럭시 폴드 1 대비해서는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많이 커졌고요. 여기에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그런 점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폴드 2가 잘 팔리면 아마 바로 6만 원에 안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상당히 연동되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부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때 연동됐는데 이번 이제 9월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쪽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가 부각이 안 된다면 메모리 사이클을 따라가겠죠. 근데 정말 부각이 될 정도로 차별화된 실적을 만든다면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또 스마트폰 내에서는 갤럭시 폴드 2가 그 역할을 할 거고 또 갤럭시 폴드 2가 많이 팔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영향이 주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또 삼성이 주력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레드 패널을 그래서 삼성전자는 타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타이밍이 저희는
9월부터 10월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때 성과가 별로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보다는 저희는 삼성전자를 지금 더 좋아하지만 설령 이번에 갤럭시 폴드 2가 잘 안 팔리고 네. 그다음에 아이폰 12도 뭐 좀 더 출시가 늦어져서 성과가 올해 좀 부족하더라도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메모리 반도체 업턴 사이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기회가 많고 설령 이번에 스마트폰이든 이런 쪽에서 성과가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내년 초부터는 다시 이제 언택트 빅 사이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번 3분기, 4분기에 서버 디램 가격 하락, 그리고 PC 디램 가격 하락 이게 진행되겠지만 가격 하락폭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토탈로 10%에서 15% 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1, 2분기 정도에 다시 바닥을 잡고 가격이 저희는 오를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지만 최소한 빠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상회할 수 있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뭐 여기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사업이 참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갤럭시 폴드 2가 중요하다, 뭐 기대 걸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업종 이야기 해볼게요. 뭐 방금 언택트 뭐 이제 빅사이클 또다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지만 워낙 지금 현재에서는 언택트냐 컨택트냐 말이 참 많거든요. 현대차 질주를 하고 있고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 언택트는 조금 쉬어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이 양극화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워낙 이제 좀 쉬어갈 때도 됐죠. 언택트 쪽은 숨고르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순환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자동차든 이런 컨택트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도 네. 외국 완성차 회사들보다 양호합니다. 뭐 현대차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상당히 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 주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뭐 특히 연준에서는 2022년까지는 이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전통 기업들도 실적을 또 글로벌 피어 대비 양호하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게 지금 현대차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택트가 이거로 이제 끝나고 버블이었으니까 이제 빠진다. 그거는 저는 동의는 못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분명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중심에 언택트가 있고 원래 가는 길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 뭐 우리가 IoT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플랫폼의 중심에 한국의 언택트 기업들이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언택트주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여도 된다고 보고 있고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언택트 너무 달려간 탓에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그 길 중심에는 언택트가 있다. 긍정적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짜볼까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참 괜찮은 어떻게 보면 산업군들이 많이 보진하고 있고 그 산업군들의 가치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코스피 탑10을 보시면 반도체, 언택트,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믹스가 잘 구성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을 보면 2차 전지 쪽은 없어요. 그쪽은 테슬라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뭐 그런 미국 기업들 S&P 500이든 이런 쪽이 나스닥이든 뭐 플랫폼 기업들이 많다면 한국은 그 플랫폼 기업도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서포트 해주는 그런 부품 솔루션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 시장에서 미국 나스닥이랑 S&P가 지수를 아웃퍼폼 하듯이 이머징 시장에서 코스피의 아웃퍼폼은 저는 이제 더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한국이 괜찮은 산업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차별화, 그다음에 주가의 성과도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뭐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2200선을 기준으로 최근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그럼 우리 코스피가 어느 정도 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특별한 미국에서 특별한 액션의 변화, 미국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네.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스탠스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코스피는 이제 전 고점을 일단은 돌파 시도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2200포인트에 올 하반기 내에는 안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수대를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그 배경에는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택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호황에 제대로 이제 진입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크고 그다음에 K 바이오가 글로벌하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어느 정도 표준이 될 정도로 많이 경쟁력이 부각됐고 또 새로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 또 그런 기업들도 꾸준히 상장도 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K 컨텐츠는 지금까지는 좀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컸지만 향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도 상장이 되고 또 네. 게임 관련 회사들도 또 특히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회사도 상장이 되고 여기에 또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언택트 그리고 2차 전지도 보면 테슬라가 올 9월달에 이제 배터리 데이를 할 겁니다. 그때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술 경쟁력이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4대 축은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어떻게 보면 핵심 수혜 산업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수혜가 아니라 경쟁력도 있고 실적도 있고 또 실적 증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기대치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내 종목에 대한 좀 이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업종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빨간맛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빨간맛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